돈도 잘 벌고 팀원들도 이제 행복해하고 시스템도 완벽했던 내 첫 회사를 저는 왜 떠났을까요? 그때 알았습니다. 리얼 코치에서 제가 겪었던 비효율의 고통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를요. 제 생각에는 모든 중소기업 대표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프로젝트 원제로의 주원입니다. 한 달 만이죠. 2편 마지막에 왜 완벽한 회사를 떠났냐는 거창한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잠수를 타버렸네요.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사실 변명을 조금 하자면 일이 너무 잘 돼서 그랬어요. 아니, 이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갑자기 되게 많아졌어요. 그래서 신나게 일하다 보니 마감이 막 겹치고 결국 유튜브가 잘 돼서 바빠지는 바람에 유튜브를 못 찍는 이슈가 생겨버렸습니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아무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던졌던 질문, 돈도 잘 벌고 팀원들도 이제 행복해하고 시스템도 완벽했던 내 첫 회사를 저는 왜 떠났을까요?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회사가 안정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.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사실 독이었습니다. 생각이 많아졌거든요. 저는 앞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관념적인 사람이에요. 당장 눈앞의 현실보다도 약간 그 너머의 것들, 정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상한 철학 막 좋아하고 그렇거든요. 근데 눈앞에 이제 내가 당장 먹여 살려야 될 팀원들이 있고 내가 돈을 못 벌어오면 내 팀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약간 이런 고민들을 계속할 때에는 관념적인 생각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 해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유 시간까지 조금 생기니까 또 이제 그 관념적인 생각들이 시작된 거죠.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가? 아니면 자유로운 게 더 중요한가? 나는 광고 일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은가? 아니면 계속해서 개발자로 남아있고 싶은가?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.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게 더 중요했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은 개발자에 더 가까웠어요. 광고 대행사 대표가 아니라요.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도 광고 일 자체에서 오는 괴리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더 효율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을 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동생이랑 막 싸우고 찢고 볶는 그림이 나와야겠죠. 동생이랑 공동 창업을 했으니까요. 막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요.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. 저희 남매의 업무적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어요. 제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제 남동생은 원래 제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책임감이라는 연료로 굴러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, 하지만 회사가 안정되고 나면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제가 얼마나 그 살고 싶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제가 이제 나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생은 아주 덤덤하게 알겠어 누나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. 감정적인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서로 응원해줬어요.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첫 회사를 떠났습니다. 제가 만든 제 첫 회사를요. 기분이요 솔직히 조금 막막하고 불안했죠. 매달 이제 통장에 겨우겨우 꽂히던 그 꽤 큰 액수의 돈이 하루아침에 이제 영원히 들어오게 됐으니까요. 한 2, 3개월 동안 큰 소득 없이 지내니까 약간 나 이제 거지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. 근데 또 이상하게도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. 불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만들었던 웹게임이나 마케팅 자동화 사스 이런 것들 그냥 밤새 만들고 배포하고 막 실험했어요. 매일 이제 밤새 아이디 앞에 앉아서 코딩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. 아, 역시 나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구나 깨달았죠.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든
마케팅 자동화 툴이나 토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주변에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면서 하나둘씩 이제 여쭤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. 우리 회사도 이런 거 힘든데 좀 코딩해가지고 자동화 도와줄 수 있어요? 이런 식으로. 그때 알았습니다. 리얼코치에서 제가 겪었던 비효율의 고통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를요. 제 생각에는 모든 중소기업 대표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대표가 없으면 회사가 멈추고 매일 터지는 불을 끄느라 정작 중요한 전략이나 성장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 되는 악순환. 저도 겪었고 제 주변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. 비효율 때문에 번아웃까지 겪어본 창업가의 경험, 그리고 그 문제를 기술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기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짜는 설계자의 관점까지요. 그래서 이 경험으로 사람들을 돕자.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자. 그렇게 프로젝트 원제로가 시작됐습니다. 프로젝트 원제로는 단순히 뭐 이런 툴 쓰세요, 이런 식으로 코딩하세요 하고 추천하거나 알려드리는 곳이 아닙니다.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제 돈과 시간을 태우면서 배웠으니까요. 저희는 클라이언트 회사에 일하는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반복 업무는 시스템에 맡겨서 대표님과 팀원들이 진짜 중요한 판단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광고 대행을 할 때보다 지금처럼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컨설팅 할 때 솔직히 돈은 예전만큼 못 벌지만 저는 제가 훨씬 큰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느껴요. 1편부터 이어진 저의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창업 도전기는 결국 이 프로젝트 원제로를 위한 긴 여정이었던 셈이죠. 정해진 길에서 탈출하고 돈만 버는 시스템의 함정을 거쳐서 마침내 제가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그걸 지속하게 하는 삶의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. 직장을 탈출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프로젝트 원제로에 이르기까지 3편에 걸친 저의 길고 뒤죽박죽인 창업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프로젝트 원제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효율을 해결해드리는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프로젝트 원제로의 주원이었습니다.